힐리월드 코리아 EVP 양민준입니다. 굉장히 좀 새롭네요. 4시에 또 강의를 하게 되는 또 시간이 와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힐라이프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각각 리더들의 어떤 노하우와 또 그런 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락 분석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리에 섰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미팅하면서 해왔던 어떤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경락에 대한 간단한 어떤 소개들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건데 제 경험에서 간혹 우리가 이제 힐리 디바이스를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정보에 너무 함몰될 때가 있어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 그래서 이걸 전달할 때 전달받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난 못 쓰겠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라이트하게 여러분들 또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락이니까 한방에 대한 지식은 조금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드렸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경락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경락 분석과 토대로 리조넌스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경락 페이지와 프로그램 분석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블루 어플로 대상자들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는 경락 프로그램 분석이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힐리월드를 소개할 때 이렇게 건강자문위원회 분들이 나오시죠. 네, 건강자문위원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 의사분들이세요. 특히 가장 유명하신 우리 캐럴린 맥메킨 박사님이신데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셨죠. 그래서 최근에 반쪽이 돼서 저희 리더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연세도 좀 있으셔서 걱정이 됐는데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고 이때가 가장 몸이 안 좋으셨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맥킬리 플러스 프로그램이 이제 체중 관련된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본인 몸을 임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페이지 중에 한 분을 소개드릴 분이 있어요. 자, 이쪽 끝에 보시면 닥터 청이응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된 의료기기하고 설명드렸는데 갑자기 경락 분석을 대뜸하면 야 독일 놈들이 뭘 알아 이거 네 방송 중인데 자꾸 독일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경락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냐 그러는데 자, 우리 힐리는 독일에서 시작된 기업이지만 전 세계 50개국의 지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2,500명의 의료진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닥터 청이응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 경락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같이 끌고 갔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이응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전 세계 로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로마 클럽. 1960년대 전 세계 100명 정도 남짓한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렇게 세계의 어떤 많은 일들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토론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00명이 모여서 이 세상, 이 지구,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는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토론이 힘드니까 100명 정도로 제한을 한다고 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자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 우리 경락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게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블루 어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대상자를 분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옵시디언은 추가가 되죠. 에센셜 오일이 추가가 되는데, 자, 이 페이지를 두고 이 많은 대상자를 분석하는 것 중에 지금 대표님한테는 제가 경락 분석을 먼저 해드릴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그냥 덩그러니 놓고 경락을 누르기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대상자를 많은 형태로 우린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그 중에 하나만 해줄 거야. 그래서 경락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분석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제 페이지가 돌아가는데 12경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이론이라서 여러분들이 적거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몸에는 총 12가지의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그럼 12쌍이라고 의미하니까 좌우를 따로따로 하면 몇 개죠? 24개. 그렇죠. 24개의 기가 흘러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지금부터 CCTV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경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요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자, 신장 방광 2개, 폐장 대장 2개, 비장 위장 2개, 심장 소장 2개, 간장 담낭 2개, 심포 3초 2개씩 해서 총 12가지 경락이에요. 자, 이 중에 다 2가지인데 화기운을 가진 경락만 4가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해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생의 사이클이 목화토금수로 돼 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한테 이제 분석을 끝나고 이제 경락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뒤쪽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화기운, 심장 소장의 과활성이 나왔어요. 과하게. 그야말로 기가 과하다. 그리고 회색 라인으로 가면 기가 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가 과한 건 상극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기가 허한 건 상생으로 보해줘야 된다. 우리 보약이란 말 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약을 지어 먹는 건데,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예로 들면, 자, 화기운이 과활성됐다. 그럼 화기운을 끌 수 있는 건 뭔가요?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물이죠. 네, 이렇게 상극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화기운이 저활성 떨어졌다.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나무 기운이 들어가서 불을 더 활발 태워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토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토 기운이 넘쳐요. 흙의 기운이 넘쳐. 그러면 상극은 목이에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뿌리가 흙을 파헤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토기운에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기운이 저활성됐다. 그러면 불이 들어가줘야 돼요. 저는 요거를 도자기 만드는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토를 흙을 아름답게 빚어줄 수 있는 게 뭐다? 불이다. 그래서 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요. 자, 금기운. 자, 금기운이 과활성됐다. 금을 녹일 수 있는 거 뭐죠? 불이죠. 그래서 불이 상극이고요. 금기운이 떨어졌다. 그럼 금을 품을 수 있는 게 뭐죠? 흙이에요. 흙 안에서 뭐 다이아몬드든지 금이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수는 뭔가요? 자, 물이 과활성됐다. 그럼 상극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상극을 화살표 반대로 가보면 토예요. 왜 그럴까요? 뚝, 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기를 차단할 수 있는 건 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저활성됐다. 그럼 물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금인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금으로 물을 담아내서 흐르는 물을 아름답게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물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기운이죠, 마지막. 목기운이 과활성됐다. 그럼 상극은 금이에요. 왜? 도끼, 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기운이 떨어져 있다. 그럼 나무에는 물을 줘야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가끔 이거 던져놓으면 이거 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시는데, 이렇게 스토리로 약간 이해하시면 설명할 때 굉장히 편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에 대한 상극과 상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이제 음양 오행표니까 얼마든지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 있죠. 이 설명드린 것들을 분석 시작 누르면 이 바가 가요. 이건 제가 굉장히 빠른 감기를 해뒀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 방금 이런 스토리를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냥 스몰 토크 하시는 거예요. 그 5분 동안. 뭐 경락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고요. 뭐 내 사례를 대해서 얘기해도 좋고, 주변에 썼더니 뭐가 좋아졌다더라. 그런 스몰 토크를 이 시간에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 경락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바가 딱 끝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정해두시면 그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락표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대표님의 몸에 흐르는 24가지의 고속도로를 살펴봤더니 5가지 정도가 지금 교통체증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교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뒤쪽에 더 상세하게 분석은 해드릴 건데 제 경험으로는 위가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데 잘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폐 두 가지가 분노와 화를 관장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게 폐가 과활성되면서 숨을 거칠게 쉬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산이 과다된다. 과활성되면서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 속이 쓰리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분노가 많은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분들은 폐나 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심장이나 쓸개, 간 이 부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삼초, 방광, 소장, 대장은 감정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어떤 감정 컨트롤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고, 지금 뭐가 빠졌죠? 심장, 심막. 심장과 심막은 사랑, 애정에 관련된 경락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활성된다는 건 누군가한테 애정이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면서 기대고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건 내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만약에 심장, 방광이 나왔다. 그럼 감정적으로 좀 처져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심장, 폐가 나왔다. 그럼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시는 편이네요. 또는 감정 부분이 안 나오고 신장, 간, 쓸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호르몬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정리해드린 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험이 쌓이면 이 페이지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뒤쪽에서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이 분석이 나오면 신뢰도가 배가 뛰겠죠.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건 이성적인 분이냐 감성적인 분이냐 이 부분만 나눠도 뒤쪽에 솔루션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성적인 분이네요 그랬어. 근데 저 감성적인데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요. 그래 뒤쪽에는 이 사람이 감성적인 분이구나 하면서 솔루션을 더 감성적인 부분을 더 어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24가지 고속도로 중에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볼게요 하면서 계속을 누르게 되죠.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심층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누르면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모든 경락이 기가 조화롭게 흐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또는 여기서 내가 특정한 경락만 더 건강하게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편한 카테고리를 고르시고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경혈적 분석 창이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여기 경혈점 이름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24가지 고속도로를 CCTV로 확인했더니 5개가 문제였죠. 그 중에 최대 1, 2, 3위 하는 경락을 다시 분석하는데, 그럼 3가지 고속도로가 막히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혈점은 IC 교차로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자, 제가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차가 막혔어. 어디서 막혔나 봤더니 천안에서 막힐 수도 있고 전주에서 막힐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다 와서 양재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비라는 경혈점인데 독비 IC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상자가 갑자기 한방 경락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를 고속도로에 비교하면 다들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시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층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혈점이 깜빡깜빡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 부분에 시침을 하라든지 그런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관문 IC에서 교통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 위장 경락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락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지금 순서대로 쭉 제가 가는 거예요. 자, 깜빡깜빡하고 심층 분석 페이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경락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 아래에 보이는 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 지금 노란색이죠. 요거는 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힐리 안에 있는 메리디언스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맥킬리 안에 있는 경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지금 힐리와 맥킬리가 가진 경락 프로그램들을 종합해서 대표님한테 맞는 처방전을 만드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꼭 하나, 요거는 뭐 제 팁인데 여러분들도 쓰셔도 돼요. 여기서 나온 처방전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상자가 끝까지 집중해주는 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분석이 다 끝난 다음 보내드릴게요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그분의 집중도를 더 끌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흘러요. 지루해질 수 있어 자칫. 네, 그때 한 번 더 땡겨 두시고, 자 이제 뒤에 솔루션이 나올 때 한마디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한의원 가서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원장님 앞에 앉았어. 그럼 원장님은 뭐라 그래요? 당분간 편히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중의학, 한의학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쉬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어떤 경혈점이 막힌 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분석 결과가 심리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대표님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 패턴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쭉 이제 봤더니 심장에 있는 수부라는 경혈점에 1번, 2번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을 분석을 했더니 이분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뭐 1000가지, 10,000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계가 가진 통계로 분석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제가 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연령대 대한민국 남성들, 그리고 그런 진동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적으로 신장이 막히는 원인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조금은 좀 넓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신장에 있는 수부라는 경혈점이 막힌 원인은 인생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와 차지하고 싶은 자리 사이의 갈등.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이게 아무래도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생소해요, 말들이.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경험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딱 뜨면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것,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까워서 못 산다든지,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이때가 3월달이니까 뭔가 승급을 위한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이기려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때로 이제 뭐 좀 친한 분들이면 가족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꺼내보셔도 좋고요. 자녀분이 말을 잘 안 듣나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는 뭐 일하다가 누군가 나를 자꾸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는 이런 분노예요. 내가 짜증이 나고 비명이 날 때 팍 이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가끔은 화도 내야 되는데, 항상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자라온 환경에 항상 화를 참게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 한번 해주시면 여기서 보통 본인의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동안 말할 데가 없던 거예요. 이분은 참고 참다가 폐가 지금 화병이 난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러면 어때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떠들 때도 있어요. 네, 중간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위에 있는 협거라는 경혈점도 이렇게 쭉 보면 한 2번째 정도가 저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좀 싸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부모님에 대한 불만, 누군가의 이빨을 드러내고 싶은 기분. 그래서 여기서도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분석 결과를 상대방한테 너무 다 오픈하지는 마세요. 왜? 가끔 해석이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나 좀 민망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결과창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조금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씩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싸우셨어요? 이러면은 주변에서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박수 쳐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부모님과 싸웠다 그러면 괜히 내가 마이너스 되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 얘기를 조금 꺼내다 보면 또 이야기를 꺼내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힌 경혈점 경락을 몇 개를 분석했죠? 3개. 3개 정도만 여기서 뽑아내면 스탑하면 돼요.
다 읽어줄 필요 없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쭉 그냥 스크롤 보여드리면서 아래에 엄청 많은 글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결점의 스트레스 원인들은 같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파악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진동하기를 누르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바로 시간 설정해서 보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페이지를 제일 좋아해요.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을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를 처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원하는 상태 설명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정신적인 자극을 도모하고 정신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을 나누세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 있죠.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굳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요. 서로 짜증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스크롤을 좀 올리면서 아까 우리 오행표 있죠. 그거를 그런 말기가 있나 보면 되는데 여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신장 같은 경우는 쭉 올리다 보면 원하는 상태에서 신장은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려면 호수나 물가를 산책하거나 그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라는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장은 수의 기운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걷거나 또는 이제 강가, 바닷가를 산책하시는 게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산보다는 바다가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근데 또 산 나오잖아요. 그럼 산 같은데 산림욕 같은 거, 얼씬 같은 거 하면 자기는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심장 3초, 심막, 소장은 화기운이었죠. 화기운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거나 해지는 노을을 바라봐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햇빛이 맑은 날 돌아다녀라 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 화기운을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그 에너지를 채워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다른 다양하게 솔루션이 된다는 거. 또 하나 위장이 나왔다. 그러면 쌀, 감자, 대추야자 등의 속을 부드럽게 하는 부드러운 단맛이 나는 음식으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라는 솔루션이 나오기도 하고요. 차가운 거나 날 거 드시지 마세요 라는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우리 왜 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약 처방해주고 뭐라 그래요? 날 거 드시면 안 돼요. 차가운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죠. 저도 이 말 할 때 마치 의사가 된 것 마냥. 근데 그런 왜냐면 우리가 쓰는 힐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의료진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방전이 여기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이제 듣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신뢰 있게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귀에서는 그런 것들만 찾아주면 돼요. 스트레칭법이 나오기도 해요. 발목을 잡고 뒤쪽으로 돌리면서 허벅지를 늘려주면 간격락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간에 좋은 그런 스트레칭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무드라라고 폐가 나오면 이렇게 엄지 그리고 이제 검지와 중지를 엄지 손톱 위에 올려놔라. 이게 요가에서 쓰는 동작이에요. 무드라라는 동작인데 이게 폐 경락을 활성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라는 등등의 이런 직관적인 것들, 스트레칭법, 무드라, 먹어야 되는 음식 또는 내가 행동해야 될 행위 이런 것들을 솔루션에 읽어주시면 좋지 너무 추상적인 건 읽어드릴 필요 없어요. 빠르게 넘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분 20초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38초로 세팅을 바꿔요. 왜? 너무 길어. 지루해요. 그래서 38초로 세팅을 해놓고 대신에 저는 잘 때 9시간을 틀어놓기도 하는데 오늘은 미팅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 그냥 30초만 보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분은 어때요? 좀 더 보내줬으면 아쉬움을 여기서 남기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어떤 미팅의 기술들인데 주는 건 안 주는 건 아니니까 30초로 짧게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대표님의 진동 기록을 땄고요. 성함을 입력했고 그리고 연령대, 성별을 다 입력했죠. 그럼 그 프로필을 가지고 이 회사가 가진 통계치로 대표님을 분석한 파장이 파란색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 파장이 대표님을 분석을 했고 튕겨져 나온 내 값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긋난 부분들이 있죠. 이 어긋난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글로 나와진 것들이고요. 그 어긋난 부분들의 원인들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라디오가 주파수가 어긋나면 어때요? 잡음이 들리죠. 잡음이 들리죠. 근데 그 잡음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가 들려주는 디지털 음이지 실제로 헤르츠가 안 맞는 건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바른 건강한 사람들처럼 생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분석해 봤더니 귀가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 근데 그 귀가 흐트러진 부분이 우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기계로 분석해 봤더니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케어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겠죠. 질병, 질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경락 분석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나면 제가 그 페이지를 안 넣었는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위에 이 점 3개를 누르면 PDF로 내보내기도 있고 아까 앞에 봤던 경락표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24가지 경락표를 보시면서 아까 제가 오행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폐경락이 과활성 나왔어. 그럼 화기운, 심장이라든지 심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맥힐로 구동해서 바로 그분한테 한번 체험해보세요 드려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그 리조넌스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자, 경락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방 중의학 데이터베이스로 대상자의 스트레스 패턴에 대해서, 감정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다면 이제 양방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으로 가셔서 내 맥킬리를 누르신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연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리조넌스나 뭐 이런 옵시디언으로 힐리로 갈아타시면 돼요. 기계를 갈아타시고, 자, 아까는 제가 경락 분석을 해드렸죠. 이게 이제 한방이라면 이번에는 리조넌스 양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리조넌스 분석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힐리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5개 카테고리가 추천이 되죠. 이때 뭐 그런 설명 해주셔도 좋아요. 기존에 있던 타임웨이버는 14만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휴대화 시키면서 통상적으로 200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200여 가지 프로그램을 힐리 카테고리로 24개로 나눠놨고요. 그 24개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5가지가 추천이 돼요. 지금 29가지일 거예요. 옵시디언으로 들어가면 29가지 카테고리 중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5가지가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 딥사이클 H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크라, 디지털 뉴트리션, 경락 프로그램을 각각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추천이 되죠.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지금 써야 될 프로그램은 이렇게 셋, 넷, 5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그런 스트레스들 있죠. 어떤 차지하고 싶은 거기에 대한 욕망,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뭐 부모님과의 갈등, 결국 그런 스트레스들이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차크라, 근원 차크라, 탈진이 올 수 있고요. 수면을 좀 방해할 수 있고 민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이건 제가 페이지를 미리 놨네요.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차트, 우리 책자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돼요. 설명을 드려도 되고 각각 팀별로 아마 그런 거를 다 요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그냥 쭉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지는 왜 가져왔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오늘 우리 이은진 대표님의 프로필이에요. 그 블루 들어가면 사진을 다 찍어놨어. 그쵸? 이분들의 경락을 다 해주고 계신 거야. 그리고 한 주에 끝나는 한 번에 끝나냐?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해드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계속 분석을 시키면서 어느 부분이 좋아지셨고 어느 부분은 계속 안 좋아지시는데 이 부분 좀 케어해 주셔야 돼요. 또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럼 일주일 동안 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하면서 쭉 케어해 주시면 결국 이게 뭐가 돼요? 비즈니스 제 명단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체험해보고 비포 애프터를 하다가 정말 나랑 맞는 부분이 생겼어. 그럼 바로 구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미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저희한테 계속 미팅 요청을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놔요. 9월 29일 뭐 이렇게 9월 15일
그분의 비포 애프터를 다 적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차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그 고객 차트를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선물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프로그램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아까 뭐가 나왔었죠? 차크라에서 근원 차크라가 나왔어. 근원 차크라는 하체 또는 생존 본능.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하체, 정서적으로는 어떤 생존 본능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쭉 종합해 봤어요. 제가 쭉 종합해 봤는데 어떻게 종합했느냐? 챗GPT를 또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또 팀별로 잘 하고 계실 텐데, 자, 40대 남성이야. 최근 일이 과하면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해. 그래서 이렇게 리조넌스 프로그램 결과 이런 프로그램 5가지가 나왔어. 이렇게 추천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해당 남성은 40대 남성 리조넌스 분석 결과 해석 및 추천 프로그램 이유, hun경계 피로, 심장 부담 증가, 기초 체력 저하, 면역력 약화와 연관될 수 있음. 1. 디지털 뉴트리션, 탈진, 과로, 스트레스 누적.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화면 녹화를 해서 대상자한테 보내드려도 굉장히 또 신뢰가 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걸 쭉 분석해봤을 때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최근에 스트레스랑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열이 위로만 솟구쳐서 이제 심장 같은 데가 과활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위로 열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하체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근원 차크라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조금은 이제 결론에 짧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더 이상 뭐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방법 그대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토시 하나 안 들려요. 그래서 오범희 대표가 굉장히 신기하대. 로봇 같대요. 하나도 안 들려.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근데 왜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냐면 정말 원장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원장님들 많이 만나고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어요. 한의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근무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양방이인데 간이식에 5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자녀분한테 병원을 주신 분인데 처음 뵀는데 깡 말라가지고 안경 쓰고 머리도 다 빠져 계시고 그냥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했던 것처럼 딱 분석을 했더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뵀어요. 제가 몰라 뵙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자녀는 어느 병원에 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보면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본인들의 전공만 알고 계세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분들보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는 높아. 근데 이게 이렇게 상용화되는 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해는 빠르시고 그런 게 있냐 하고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그냥 들이대시면 돼요. 다만 어느 정도 좀 경험은 쌓여야겠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서 하려고 해도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분들 이렇게 다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필에 꾸준히 여기서부터 한 명씩 늘려가면서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결국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끝낼게요.